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네, 제 스튜디오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사실 속에 인프라가 바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좀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겉으로 좀 티가 안 나게 했습니다. 한 일주간? 네, 일주일? 실제로 일한 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 총 기간으로 따지면 한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3주의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를 할애를 해서 제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랜선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랜선 공연을 하는 이유는 제 후배 뮤지션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걸 좀 넘어서 뮤지션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고 싶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음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제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좀 힘든 점들도 많고, 그리고 방역수칙도 최대한 좀 지키면서 사람들이 좀 이 안에서 좀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 안에서 오퍼레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연에 보시면 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공연하는 장소가 아닌 지금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제가 오퍼레이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 사무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잖아요.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서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준비한 것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를 또 주고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콘솔을 또 제어하고, 콘솔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원격으로 제어해서 이 안에 있는 OBS를 통한 방송 송출 시스템도 이쪽에 있는 컴퓨터들로 원격으로 제어해서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봤습니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약간 미비한 부분이 보였고, 제가 볼 때는 한 85% 정도는 완성한 것 같아요. 15%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벌써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아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협찬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취지로 저희 뮤지션들을 좀 돕는다고 했더니 많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은 밑에 영상 자세히 보기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피 좀 마시고. 네, 먼저는 지금 정리된 모습인데요. 금방 정리가 됐죠. 이게 저의 첫 목표였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랜선 공연을 하고 나서 제가 평소대로 쓰는 세팅으로 돌려놓는데 약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제 주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미리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콘솔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예, 이 콘솔이 지금 저 사무실 쪽으로 나가고, 모든 이제 인아웃이 이쪽 벽부에 패치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연결돼서 바깥쪽에서 이쪽에 데스크 있는 데에서 원격은 아니고 그쪽에 콘솔을 놓고 실제 오디오 프로세싱을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신호가 이쪽에 들어온 다음에 이쪽으로 방송이 나가게 했는데, 이 세팅을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콘솔은 여기에 그냥 있도록 했어요. 대신에 이 콘솔이 있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을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선은 사실은 설비용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반담이라는 영국 케이블입니다. 방송국 영국 BBC에서 쓰는 케이블이고요. 이 반담에 저희들은 보라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라색 케이블은 아날로그와 AS-EBU, 그 다음에 SPDIF와 같은 디지털 신호까지도 동시에 전송을 할 수 있는 특수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AS-EBU랑 프로 쪽에 쓰는 거니까 AS-EBU겠죠. AS-EBU 밸런스 케이블과 아날로그 오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요 보라색 반담 케이블을 이용해서 미리 선을 재단하고 이거 전부 제가 땜질 다시 했어요. 예. 커넥터 땜질 제가 다 하고 제가 손수 레이블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 케이블들을 다 해서 이 선들을 이 인프라를 다 바꿨어요. 얘 밑에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선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이 여기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콘솔에서 나가는 오디오 신호는 디지털로 나가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2.0으로 여기 보이시죠? 32채널 USB 오디오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쪽에 있는 윈도우 PC로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목니 채널의 오디오 소리가 더 좋았다. 그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목니 채널은 USB 디지털 신호로 바로 이쪽 그 OBS로 송출을 했고요. 동시에 지금 보시는 요 미니 익스트림이라는 비디오 스위처가 USB-C 포트가 두 개인데, 하나의 포트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의 포트는 이쪽에 맥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프로에서는 사실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네, 이 콘솔의 뒤에 USB 신호 말고 지금 보이시는 이 아날로그 신호는 지금 저 맥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맥프로에서는 제 채널 방송으로 나가게 해놨었어요. 네, 이거는 바꿀 겁니다. 네, 이거는 바꿔서 이걸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쪽은 목니의 로고와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저희 쪽에서는 이 프리비전스 로고를 달아서 나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여기서 운영을 하기에는 제가 믹싱하면서 이걸 동시에 저걸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 어제 공연에서.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둘 다 할 겁니다. 이 컴퓨터에서 송출을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목니 채널하고 동일한 음질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요게 바뀌었겠죠. 8채널. 네, 8채널 아템 미니 익스트림으로 바꿨고요. 여기서 지금 1, 2, 3, 4번은 제가 평소에 쓰는 카메라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여기에 잠깐 와 있지만, 여기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그리고 이 고프로가 3번 카메라가 되고 4번이 이 컴퓨터가 연결되게 했고요. 5, 6, 7, 8은 카메라를 더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갖고 왔을 때 연결할 수 있도록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선을 미리 해놨어요. 배선을 미리 해놔서 이쪽 자리가 항상 비어있거든요. 이 비어있는 자리에 이쪽에 이렇게 HDMI 4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스트림덱을 이번에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못 썼는데, 이 스트림덱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지금 이 스트림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종료할 때 인트로하고 아우트로도 여기서 그냥 간편하게 버튼을 할 수 있고요. 까맣게 이제 블랙아웃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화면, 뭐 대칭으로 뒤집어서 쓰는 화면, 인터넷을 같이 보실 때 쓰는 화면, NDI 카메라,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쓰는 그런 것들 해놓고요. 아직 텍스트는 조금 실험 중인데 그 주요 텍스트들을 미리 해놓고선 여러분들께 답글로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크 끄고 키는 거 되고요. 이런 데는 이제 매크로 기능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멀티 펑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이크를 켜지면서 뭐가 동작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순서들을 정할 수 있어서 스트림덱을 진짜 써보니까 정말 편해요. 예, 정말 편합니다. 미니 익스트림 너무 좋아요. 미니 익스트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USB-C가 두 개가 돼서 두 컴퓨터로 쓸 수도 있고요. 하나를 송출을 하면서 하나를 테더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송출할 수 있거든요. 이 기계가 바로 송출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원격 프로그램도 같이 쓰고 있어요. 최신 펌웨어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 이게 동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트랜지션 같은 것도 뭐 정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프리뷰하고 프로그램하고 정할 수 있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뭐 2개 정도의 그 플레이어 정도는 넣어놓고선 플레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게 여기에 미디어를 담아놓고선 틀 수 있고요. 미리 2개를 지정해놓고 플레이할 수 있어 끄집어 붙여갖고요. 오디오도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
얘네 블랙매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컬러 밸런스까지도 할 수 있고 탈리 기능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만원도 안 하는, 이게 139만원인가? 140만원도 안 하는 얘에서 다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물론 제어되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이제 공연을 하러 온다고 하면 요 카메라 포지션, 그러니까 좌측의 카메라 포지션은 제 카메라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변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는 여기서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의 카메라를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DI박스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DI박스는 레디알 프로 D8이라는 패시브 DI박스를 사용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내 채널을 사용을 했고, 기타하고 그 다음에 클릭 듣는 사운드는 이쪽을 통해서 재생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이쪽이 후면이고요. 사실은 저 앞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알 프로 D8이라는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을 했고요. 앰비언트 마이크는 지난번에는 카메라 포지션 쪽에 있었는데 에어컨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더워해서 이 앰비언트 마이크는 이렇게 뺐습니다. 저는 이런 바이노럴 마이크를 앰비언트로 쓰고요. 이게 리버브 같은 데에서 공간감을 줄 때 얘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리버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채팅을 통한 대화를 할 때도 앰비언트 마이크로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없어도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이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럼은 롤랜드의 V드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D 27 KV였나? KD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TD 27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리가 리얼 드럼하고 비슷하고, 이 터치감, 이 터치감이 정말 리얼 드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고요. 특히 이 스네어 같은 경우는 USB로 센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터치가 됩니다. 물론 림샷이라든지 사이드 스틱도 다 인식하고요. 중심을 칠 때와 약간 가연력을 칠 때, 맨 가해를 칠 때 모두 다 나눠서 연주가 가능하고, 브러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긁는 브러쉬 소리까지도 가능한 그런 스네어고요. 하이햇도 좋지만 이 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라이드도 USB로 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가해까지 아주 미세하게 강약 조절이 다 돼서 실제 라이드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도 모니터링은 이렇게 P16M으로 했고요. 이 P16M을 통해서 연주자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를 도와주신 회사는 이 롤랜드입니다. 코스모스 악기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악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 원목이에요. 원목. 이거는 가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니쉬를 보게 되면 이게 원목이고요. 실제 이 제품은 롤랜드하고 이 가구 회사,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가구 회사가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가구 회사다 보니까 이 의자도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무늬목이 아니라 진짜 원목이에요. 원목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열면 피아노가 되고요. 키올라라는 모델입니다. KF1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카리모쿠라는 가구 회사하고 롤랜드 회사가 같이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진짜 피아노 소리밖에 없어요. 피아노 소리밖에 없고요. 피아노 볼륨하고 녹음하는 기능, 블루투스로 음악 듣는 기능하고 스피커를 키냐 끄냐 기능,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피아노 소리를 내준 거는 롤랜드 건반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됐지만 여기가 제가 어제 믹싱을 했던 자리입니다. 요게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이 엑스터치 같은 경우, 이 엑스터치를 사용을 해서 사실 저 안쪽에 있는 X32 콘솔을 원격 제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터치를 해서 넘기면 X32 콘솔의 세팅을 그대로 원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터도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더 동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펙트들도 선택해서 이펙트의 탭 딜레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탭을 이렇게 치면 탭 딜레이도 조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돌려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뭐 게인값도 조정 다 되더라고요. 패닝도 되고 EQ도 조정할 수 있고요. EQ도 셀렉트해서 그 채널에 대한 EQ도 조정할 수 있고, 억스 샌드도 조정할 수 있어요. 각각의 자리 잡은 다음에 샌드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데 뭐 페이더가 8개여서 불편한 거 외에는 특별히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저렇게 좀 앞에다가 아이패드를 하나 더 놓고선 실제 레벨 미터 같은 거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얘가 아주 효자 노릇을 했죠. 플로우 8입니다. 이 플로우 8이 이번에 효자 노릇을 했어요. 사실은 이 엑스터치는 그 원격 컨트롤러일 뿐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멀티 채널 케이블로, 멀티 케이블로 여기까지 와서 이 케이블들은 이쪽에 판넬에 오디오 인아웃 2개씩 해서 4개가 이쪽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연결된 소리는 이쪽에서 2채널로 제가 받아서 여기에 헤드폰 단자와 그 다음에 메인 아웃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메인 아웃은 사실은 저쪽 위에 있는 스피커들을 통해서 이 룸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볼륨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헤드폰 단자도 프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2개를 따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종속되기도 할 수 있고 2개가 완전 분리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헤드폰 믹싱은 헤드폰 믹싱대로 따로 했습니다. 여기서 들으면서 헤드폰 믹싱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 기타 제어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 X32 콘솔을 제어하고 소리는 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래된 제 원래 있던 TV를 조금 활용을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영상 HDMI 신호를 랜선으로 바꿔주는 트랜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트랜스미터 같은 트랜시버 컨버터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아직 설치가 다 안 돼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랜 케이블에서 여기 보시면 HDMI 케이블 보이시죠? 그래서 랜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HDMI로 나와서 이게 분할 화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템 미니 익스트림에서 그 분할 화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HDMI 아웃으로. 그래서 하면 되고요. 요 랜 케이블은 이 벽을 통해서 넘어가서 반대편 벽을 통해서 랜 케이블로 그쪽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HDMI를 랜으로 바꿔주는 컨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각 카메라들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영상도 스위칭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했고요. 네, 자 여기는 또 다른 제어를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직원 자리고요. 저희 직원 자리에 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모니터를 확장을 해서 놨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원격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원격 제어 창을 띄워놨는데, 이 원격 제어 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창들이 아까 저 안쪽에 있던 그 컴퓨터예요. 그 안쪽에 있던 컴퓨터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저 안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면서 여기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여기서 이제 이런 카메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쪽에 저 화면을 보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들을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옮기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화면들이 바뀌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원격지에 있는 카메라가 바뀝니다. 물론 요걸로 보고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제가 변화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들이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그냥 커트로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토를 누르게 되면 이제 크로스페이드도 됩니다. 이제 화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페이드로 자연스럽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크로스페이드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꾸며 봤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속에 가득했었던 마음만
나를 찾아와 준다면 난 더없이 행복해질 텐데 오늘 밤 당신의 미소만 볼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잘 몰랐네. 힘겨웠던 그때 그 시간들이 이토록 그리운 걸까.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따라 이렇게 누군데? 미치. 아니 이제 암 걸리게. 미치 암 걸리게. 오늘 당신이 나를 찾아와 준다면 난 더없이 행복해질 텐데 오늘 밤 당신의 미소만 볼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미소만 볼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 봤는데요. 사실은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고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사실은 1차 공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연의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도 싹 바꿨고요. 그 병목 현상을 좀 많이 해결은 했지만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방송도 생중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원격 제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격으로 스위칭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콘솔까지도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네트워크상의 그런 이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해결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나와서 아직 15% 정도 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해서 정말 여기를 공연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원상복구해서 제가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연할 때는 그날 공연하는 날 그냥 바로 와서 공연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확 체인지가 될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그 공연장에서 바로 제가 쓰는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완성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팁 같은 거, 팁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스튜디오를 좀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